워싱턴, 애틀란타, 코빙, 가이클. 가이클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던져주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나는 어느 정도 이제, 휴스턴에서 이제 나가면서 못 던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던져주고 있어. 그래도 이거는, 저는 워싱턴을 보겠죠. 애틀란타가 나쁜 팀은 아닌데, 원정에서 가이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졸라 쉽게 일반적인 사람들, 야구를 잘 모르면서도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를 내가 말씀을 해줄게. 자, 졸라 쉽게 그 일반 사람 기준으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자, 이걸 볼 때, 자, 이렇게 봐. 여러분들이 어차피 데이터는 누구 걸 듣든, 안 그러면 카페나 뭐, 라이브 스코어나 안 그러면 사이트 같은 데서 찾든 찾아볼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뭐냐? 선발들의, 데이터입니다. 각 선발들의 데이터를 보면, 코빈이 홈에서 끝장나고, 쉽게 생각해서. 카이클이 원정에서 쥐 터진다. 7이닝을 던졌을 때 코빈이 내줄 수 있는 실점은 1, 2실점 정도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카이클이 내주는 점수는 3점 내외다. 3점에서 4점이다. 많이 내주면. 그렇기 때문에 1, 2실점 내줄 코빈하고 카이클하고 3, 7점 이상을 내줄 수 있는 카이클하고 누가 더 좋냐? 그럼 코빈이지. 근데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코빈이 애틀란타한테 나쁘지 않고 카이클이 워싱턴한테 그렇게 좋지만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발에서는 코빈이 앞선다. 그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졸라 쉽게 설명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빠따 기준으로 한번 볼게. 빠따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자, 지금 현재 빠따는 누가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휴스턴도 빠따는 좋아요. 휴스턴이 아니고 애틀란타도 빠따는 좋고 워싱턴도 빠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승패 타이밍이 승을 해도 되고 패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이후 연승으로 이어질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확률적으로 조금 더 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각 팀들의 승패에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애틀란타보다는 워싱턴이 승을 할 가망성이 조금 더 높게 제 입장에서는 평가가 된다라는 점. 근데 웃긴 거는 상대 전적이죠. 상대 전적을 보면 애틀란타, 워싱턴, 애틀란타, 워싱턴, 애틀란타. 그 다음 누구? 그냥 졸라 일반적으로 쉽게 분석하는 법 알려주는 거야, 그냥. 초이고 감이고 나발이고. 데이터 분석을 어차피 해봤자 지금 현재로 모든 우세가 애틀란타보다는 워싱턴이 우세로 조금 더 치지니까 일반 사람들 기준에 조금 더 판단하기 쉽게 해주는 거지. 졸라 쉽게 해주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길 차례 누구예요? 워싱턴이죠. 그러면 이 워싱턴 그냥 찍으세요. 어차피 이거 애틀란타 보거나 애틀란타를 보는 사람들은 배당이 좋아서 보는 거지. 애틀란타가 솔직히 이길 확률이 50% 이상이 더 높다라고 데이터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워싱턴이 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졸라 일반 시청자 기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워싱턴 그냥 찍어보세요. 자, 애리조나하고 마이애미. 다시 똑같이 그러면 오늘은 일반 시청자 기준으로 똑같이 볼게. 자, 선발 누가 더 좋냐? 스미스. 제가 좋아하는 마이애미 투수 중에 한 투수입니다.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을 해도 돼요. 마이애미 투수들 치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고 켈리도 나쁜 투수는 아닌데 얘는 그래도 홈은 나쁘지 않은데 원정에서는 좀 터진다 라고 말하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말해서 위에 있는 투수들 코빈하고 카이크라고의 모습하고 홈 원정으로 만약 데이터를 따져본다면 똑같이 스미스가 좀 더 선발 싸움에서는 우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한테 스미스가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른 건 아니지만 작년에 한 번에서 5실점을 내준 적이 한 번은 있고 그 다음에 켈리 같은 경우도 켈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그게 데이터가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는 애리조나가 이기면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경기는 애리조나가 이기면 빠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전 팀장을 뭘 보냐? 뭘 보기는 그 다음 걸 봐야지. 애리조나, 마이애미가 봤을 때 지금 애리조나가 승패 타이밍을 좀 퐁당퐁당을 타고 있어서 좀 승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마이애미는 승을 해도 되고 패를 해도 되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지금 현재로 마이애미가 이기려면 득점권 타율 그러니까 득점이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 봤을 때 오늘 요 정도라면 마이애미가 이기게 된다면 투스전으로 마이애미가 스미스가 애리조나 빠따를 막아서 마이애미가 이길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고 만약에 애리조나 쪽을 보시는 분들은 애리조나가 스미스를 어느 정도 털어내서 득점을 좀 내면서 애리조나가 갖고 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이런 거 뭐 보냐? 저는 이런 거
과감하게 마이애미 역배 승을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왜냐면 스미스가 홈에서는 호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애미가 제가 이 역배승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빠따전을 보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예상이죠. 그러니까 애리조나를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따전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또 하나의 안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둘 중에 그래도 마이애미가 역배지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주력으로 당연히 갈 건 아니겠지만 마이애미가 역배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빠따전은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얼굴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경기를 같이 이렇게 매치업을 보면서 제 귀로 라디오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보면 좀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하루 이틀 계속 제 방송을 보면서 알아야지 뭐 내가 뭐 일이 생겨서 방송을 안 하든 안 방송을 제끼든 늦게 하든 여러분들이 따로 보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시청자 분들이라면 뭐 여러 군데 보시다가 좀 오신 분들이야 뭐 내가 뭐 책임질 건 아니지만 뭐 알아서들 하시고 내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는 시청자 분들이라면 제 말을 좀 들어주시면 앞으로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츠버거 신시내티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피츠버그냐 신시내티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츠버그냐 신시내티냐 딱 봤을 때 그냥 네임밸류 이런 게 아니라 빠따가 터지는 확률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터져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피츠버그가 장기간으로 지금 갑자기 연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분명히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2주 전에 2, 3주 전만 하더라도 피츠버그가 졸라 좋았는데 갑자기 연패를 졸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고질병이 투수도 지금 현재로 불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타격에서 너무 예전처럼 안 터져주는 타선의 라인업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합니다. 좀 분위기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게 그렇고 신시내티도 솔직히 타격감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선수 네임 밸류에 비해서 타선이 막 터지거나 득점을 많이 내는 그런 팀들은 아니고 좀 더 득점이 더 나와야지만 이 타자들의 네임 밸류에 맞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신시내티도 보강을 좀 많이 해서 좋은 지금 타자들을 갖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안 나지만 투수전으로 갑자기 신시내티가 밀어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다 봤을 때 연패는 제 스타일상 갈 수가 없는데 신시내티도 투박스 3연승이라는 게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신시내티 승도 보기가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데이터대로 가는 게 제 원칙입니다. 왜냐면 뭐 감이나 촉이나 승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패턴이 잘 안 나온다면 데이터를 보고 그냥 여러분들 추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소니 그레이가 어떤 투수냐. 홈에서 방어율이 3점대 그 다음에 피츠 상대로는 15이닝을 던졌는데 한 2점대 초반대 방어율 그럼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즈 같은 경우는 어떠냐. 홈하고 원정하고 차이가 확실히 있는 팀. 신시내티한테는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불펜으로 나왔을 때도 작년에 있었고 올해도 9이닝 어느 정도 3실점 정도를 했는 정도니까 나쁘진 않다. 근데 라이즈라는 투수는 원정에서는 그렇게 투구력이 좋지는 못하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발에서는 소니 그레이가 앞선다라는 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는 어떠냐. 당연히 신시내티 쪽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신시내티가 불안한 점은 딱 한 개. 득점권이 그렇게 타율 득점력이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레이나 불펜들이 어느 정도 털려서 피츠버그가 4점대 이상으로만 만약에 점수를 내버린다면 둘 다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가망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1.41이는 배당이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정배치고도 낮은 배당 중에 한 개지만 그래도 승패로 따졌을 때는 신시내티가 좀 더 좋다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경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토론토하고 캔자스시티 이 두 팀은 항상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짜증이 나는 팀이고 이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묻지마 그냥 캔자스시티. 왜냐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투수가 켈러가 나왔기 때문에 켈러가 토론토 상대로 안 좋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근데 홈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패너는 캔자스시티 상대로 불펜으로 나온 적은 있더라도 선발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원정에서 개 쓰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묻지마 그냥 캔자스시티 승 갈 거 아니면 패스하라고 할게요.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캔자스시티가 이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토론토를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토론토가 이기게 된다면 이것도 빠따전으로 흘러갈 가망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라는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토가 이기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켈러를 틀었는데 나는 캔자스시티가 펜은 충분히 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토론토가 만약에 이기는 경우가 나온다면 요거는 빠따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가 두 번째로 또 나오는 경기 중에 한 개다라고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경기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애리조나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얘네들이 만약 이긴다면 빠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한번 체크하고 메모해 두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하고 다저스. 일단은 홈콜라, 반반님 어서오세요. 홈콜라고, 그 다음에, 다저스입니다. 원정 다저스. 마에다가 얼마 전에 또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그레이가 생각보다는 작년만큼의 포스는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저스가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선발을 한번 볼게. 자, 일단, 그레이, 홈에서, 올 시즌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저스 상대로도 좋지 못합니다. 다저스 상대로 거의 5점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홈에서도 3점 후반대 거의 4점대까지 올라가는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콜로라도가 이기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콜로라도 빠따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기기 힘들다. 그럼 털 수 있냐, 안 털 수 있냐 한번 볼게요. 마에다 켄타는 원정에서는 5점대 방어율 졸라 쓰레기고, 이 정도면 선발치고는 쓰레기죠. 5점대 넘어가면 쓰레기입니다. 4점 초반까지는 어떻게든 봐줄 수 있는데 4점 중반 넘어가 버리면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좋은 점은 있네. 콜로라도 상대로는 2점대, 작년에도 1점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콜로라도 상대로 마에다가 졸라 잘 던져줬고,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쓰레기는 하지만, 근데 마이애다는 알다시피 돌보츠가 좋아하지 않는 선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이닝 내외로 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투수다라고 봐. 5이닝까지 끝나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 전에 터져버리면 떨궈버리든지. 그럼 마에다는 3이닝, 4이닝이 가장 위험한 투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정말 괜찮은데 이게 볼이 쉽게 읽히는지 안 그러면 볼 배합이 나쁜 건지 뭔지는 몰라도 타자가 한 타선을 딱 돌고 나면 마에다 공을 치기가 좀 더 쉬워 보이는 그런 선발 중에 한 명이거든. 그래서 보면 되는데 저는 이런 경기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콜로라도 옆에 봅니다. 저는 이거를 다저스를 많이 볼 거예요. 왜냐면 마에다가 콜로라도한테 강했기 때문에 마에다가 콜로라도한테 강했기 때문에 다저스를 많이 볼 건데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 다폴로는 오늘 경기 몇 개 없으니까 넣겠지. 제가 본 거 다 넣을 겁니다. 주력에서는 갈만한 건 아니죠 당연히. 왜냐면 다저스가 만만한 팀도 아니고 바터도 지금 터지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마에다가 콜로라도 원정이긴 하지만 원정 성적은 안 좋더라도 콜로라도한테는 강했는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저스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런 경기는 그냥 홈에서 그레이 나오면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레이라면 요즘은 좀 별로지만 그리고 또 콜로라도가 빠따 터진다면 언제든 마이드 또 털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는 만약에 가라면 다저스 안 가죠 이런 경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리아 나오는 천사 그 다음에 진머맨 페운의 아이콘 진머맨만 나오면 그냥 진다고 보면 되죠. 이거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제 입장에서 지금 디트로이트가 빠따가 너무 쓰레기라서 빠따전은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냥 이거는 천사만 보면 돼요. 그게 뭔 말이냐? 진머맨은 무조건 털려요. 내 입장에서 진머맨은 무조건 털리는데 디트로이트가 지금 바레아를 털 수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바레아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긴 이닝은 아니었지만 그 뭐고 작년에 한번 무실점 경기를 한 적이 있고 선발로서 그 다음에 홈 방어율이 바리아는 쉽게 말해서 원정하고 홈하고 완전 극강입니다. 홈에서는 진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줘요. 천사들 투수들 중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 홈에서 방어율이 거의 뭐 1, 2순위다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배당이 낮다 하더라도 천사가 좋아 보이고 만약에 디트로이트가 비비는 경기를 가져간다면 빠따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디트로이트가 점수를 얼마큼 내냐에 따라서 빠따전이냐 투수전이냐를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사가 대승을 하거나 안 그러면 디트로이트가 비빈다면 다득점이 나거나 어느 정도 빠따전이 흘러가지. 그거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인 승표로 봤을 때 데이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천사 승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죠. 근데 1.3이라는 배당이 낮긴 하지만 변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변수가. 왜냐하면 디트로이트 빠따가 뭐 점수를 내는데 뭐 수비가 안 그러면 뭐 투수가 안 좋아서 졌는 경기들이 아니라 빠따가 안 터져서 지금 계속 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디트로이트 역배를 보기에는 너무 힘든 경기 매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하고 볼티 아직까지 뭐 볼티에서 지금 투수가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저는 패스할 가능성이 높지만 라미트가 나오는 샌디에이고하고 볼티 그냥 한번 볼게요. 분위기 보면 볼티도 나쁘진 않아요. 볼티는 나쁘지 않고 이 경기는 그냥 저는 패스할 거예요. 왜냐면
확실하게 안 정해져 있는 거는 웬만하면 제가 안 가는데, 근데 너무 이거는 샌디에이고 입장에서 너무 똥배라서 안 가요. 샌디에이고가 이 정도 똥배를 받을 만큼 좋은 팀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현재는 모르겠다. 지금 현재로는 한 삼성급?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그 순위별로 한번 본다면 1.36을 받을 만한 팀은 아니다라는 걸 내가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예 확실하게 그 상대방에서 선발 투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볼티가 지금 좀 한 가지만 본다면 라미트가 이제 우완이고, 그다음 볼티가 우완을 상대로 그렇게 뭐 잘하는 부분이 없는 입장에서 점수를 많이 못 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선발이 안 정해져도 샌디에이고의 배당이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패스할게요. 한 경기 정도는 저도 패스하자. 경기가 오늘 많은 건 아닌데 적은 것도 아닙니다.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갈 만한 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분석대로 나올지 안 그러면 뭐 또 분석과 전혀 상관없는 경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추천을 해보고, 일단 120개 정도는 찍어 주셔야 되겠죠. 사람 수 정도는 찍어 줘야 되니까 한번 찍어 주시고, 축구 시즌 때까지 어느 정도 선방만 하자 하는데 생각보다는 수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서 골라가는 거를 가실 분들은 꾸준하게 그냥 한 달 내도록 가시든지, 아니면 제 분석을 듣고 좋아 보이는 경기들을 자기가 묶어서 가실 분들은 또 꾸준하게 그렇게 가셔야지만 어차피 적중률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납니다.